서울 아산병원 국내 최대 규모인데요. 여기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의료계는 비상에 걸린 상황이고 병원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주요 병원 시설 폐쇄로 인한 의료 공백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오늘부터 외국에서 국내로 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유독 병원에 감염 사례가 많은 것 같아서 서울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 큰 병원이니까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의료 공백 우려도 있고요. 아무튼 원내 감염 우려는 아직까지 상존해 있는 상황이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번 경우는 사실 의정부 성모에서 검사를 한 차례 하고 왔고 예. 음성으로 판정을 받고 다시 이제 입원을 하시는 과정에 또 다시 검사를 하는 그런 경과를 봤는데 예. 이게 사실은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밟은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얼마나 짧았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예. 저희가 음성이 나오는 환자를 무조건 양성에 준해서 치료할 수는 없는 거라서 예. 앞으로도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예. 단지 임상 증상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예. 조금 더 코로나에 부합하는 그런 소견들이 많다면 예. 그런 것들을 가늠해 두고 이제 예. 환자를 케어를 하겠지만 이런 일은 앞으로도 조금 생길 수 있는 조심을 한다고 해도 생길 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예. 이제 그나마 균이 바이러스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입원을 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균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서 네. 근데 지금 병원 내에서 원내 감염이 그렇게 아주 크게 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시기에 이제 밝혀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조심을 한다 그래도 이거는 조금 나올 수 있는 경우일 것 같습니다. 예. 현실적인 한계가 어느 정도 네, 있는 네. 그래서 부분이라는 고민이 말씀이신 됩니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냥 연이어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43명 정도가 코호트 격리가 되어 있고 그 병동 자체는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네, 그건 어떻게 해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그 의료진들은 또 자가격리로 들어가 있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병동이면은 그 병동의 문제이지만 이런 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병동 간에 퍼지거나 이렇게 예. 된다면 진짜 치료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검사하는 간격 같은 거를 주의를 해서 좀 더 당겨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대형 예. 병원 같은 경우에는 네. 예. 그리고 의료진의 공백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하고 있는데 지금 이전의 경과들은 다행히 그런 정도로 크게 퍼지지는 않아서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 선생님들과 조금 더 이 검사 간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 또 임상적인 양상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말도 일리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단지 지금 이제 이 병동의 환자들을 보면 소아인 경우에는 예. 생각보다 여러 곳에서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른들보다. 예. 그래서 아마 소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선생님들이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 또 김수민 평론가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역학조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서울 백병원이라든지 이런 큰 네. 병원에서도 추가 감염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예. 현재 또 이제 환자하고 접촉한 사람이 전원 음성으로 나오고 있죠. 예. 그런 차분하게 조사 결과를 일단 밟아 나갈 필요가 있고 네. 굉장히 이런 경우는 좀 불가항력이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 의료 인력이라는 것은 어차피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당장의 대책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평상시에 우리 사회가 이런 비상사태에 대비한 의료 인력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 얼마나 예. 구축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 좀 차분히 같이 돌아보는 작업도 필요하겠죠. 네, 예, 예. 원내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의정부 성모병원의 경우에는 이미 집단 감염이 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뒤에 추가로 10명이나 나오면서 오늘 오전에 이제 이 병원이 전면 폐쇄가 됐는데 사실 의정부 성모병원의 경우에는 면회도 좀 철저히 그래도 제한을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온 것으로 알려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은 좀 어디에 허점이 있었다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한 명으로 제한을 하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오시는 거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자를 한 명으로 제한하지만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모친을 돌보신 세 자매가 함께 예. 걸렸다는 것도 좀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네. 예. 그래서 이
저희가 이런 일이 생긴 다음에 아니고 그 이전에 방어를 하는 게 맞는 거긴 한데 예. 지금 보호자를 완전히 없앨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이 증상에 대한 설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환자들의 이 바이탈 사인이나 이런 것들 좀 더 적극적으로 보는 거 그리고 같이 있는 의료진들이 좀 더 조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의정부 성모병원 조금 걱정인 게 여기가 이제 경기 북부에서 네. 유일하게 권역 외상센터를 갖추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에 따른 공백이 당연히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에 대한 대책도 당연히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보니까 중증 외상 환자 수용률 측면에서 2019년 기준으로 이 의정부 성모병원이 예. 99%가 넘어요. 수용률이. 예, 전국 1위의 병원이고 보통 이제 전국 평균 한 반 정도 되는데 예. 그만큼 굉장히 환자가 많은 병원이었다라는 것이 되겠고 일단은 이제 4월 1일부터 3일까지 폐쇄를 하는 기간을 밟고요. 예. 그다음에 4일, 5일 소독을 하는 절차를 밟아서 6일에 가능하면 정상 운영하겠다라고 예. 하는 일정입니다. 예. 이 일정이 지켜진다면 좋겠죠. 정상 운영이 4월 6일부터 예. 이루어진다면 좋은 것이고 일단 이제 방법은 뭐 최대한 모든 것을 강구해 보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뻔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예, 예. 일단 이제 소방 인력들을 최대한 협조하게끔 하는 그것이 가장 필요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서울이나 뭐 일산이라든지 이런 예. 응급의료센터 쪽으로 분담시키는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수도권 내 병원 상황 저희가 살펴봤고 지금 대구 내에 있는 병원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한사랑 요양병원이 11명이 또 추가로 확진이 돼서 대남병원의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제2미주병원이 대남병원 확진자 수를 넘어섰다라고 전해드렸는데 또 다른 사례가 된 겁니다. 이 대구 지역에서도 이렇게 끊이질 않는 병원 내 감염에 대해서 그 원인은 좀 뭐라고 보시는지요? 마찬가지 이유일 텐데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서 별로 문제를 안 일으키는 것들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여러분이 같이 계시고 또 병상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온돌방이나 이런 데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적절한 거리 유지도 어렵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내부에서 마스크를 쓰시고 있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마스크를 쓰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버티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조심을 해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예. 그 내부에 계신 분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이 한 분이라도 문제가 되면 아마 다 걸리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집단으로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예, 예. 이 왔다 갔다 하시는 종사자분과 보호자분들에 대한 관리가 좀 더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거 저희가 지적했던 사안이기도 한데 제2미주병원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의 대실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무더기로 나와도 종사자만 전수조사했다 때문에 이거는 집단 감염 자초한 거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네, 이 경우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게 정신병원과 관련된 거는 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깥으로 이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가 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엘리베이터는 원래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이제 분리해서 썼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예. 엘리베이터 이외에 그 흡연하는 공간에 같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는 그 공간에서는 마스크나 이런 거 없이 생활을 하셨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같이 이 공기가 머무는 그런 시간, 일반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반감기 반으로 주는데 한 66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요. 예. 잠시 지나갔어도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이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예, 예. 그런 분들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위에 계시는 분들은 한꺼번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서 예. 또 그리고 그분들이 같이 또 공기를 오염시키면 또 다른 쪽으로 옆으로 가는 거는 뭐 시간 문제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지금 진단해주신 박 교수님 견해를 저도 거의 같게 생각을 하고요. 네. 예, 이게 이제 같은 건물에서 한 병원은 3층 내지 7층이고 한 병원은 8층에서 11층까지 이렇게 예, 예. 분리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좀 방심을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종사자들이 주로 움직이지 환자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편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예. 뭐 흡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1층까지 왔다 갔다 하는 환자들이 있는 건데 이것을 이제 종사자 전원 음성 판정이다라는 이유로 그냥 넘겨버렸다. 이거는 뭐 명백한 실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병원 내 감염만큼이나 지금 최근에 확진 양상을 봤을 때 해외 유입 사례도 많아져서 지금 오늘부터 이제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는데 이 사실상의 봉쇄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2주 만에 이게 10만 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아예 해외처럼 그냥 입국자를 막는 정책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의 상황에서 자가격리 이런 의무화 대책이 최선의 어떤 대안책이라고 보십니까? 네, 뭐 해외에서 막는 것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사람의 이동할 자유라든지 또 외교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개방적인 방역 정책을 취하고 있는 그 연장선상에서 예. 그나마 마지노선으로 제시를 한 게 자가격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급한 대로 자가격리를 위반할 시에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00만 원 벌금형을 이제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더 올리기로 한 상황이고요. 예.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중앙정부보다는 주민들에게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총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원칙론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정세균 총리도 이런 부분에 가장 크게 방점을 찍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또 이게 감시를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이유로 예. 뭐 발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그 감시 체제라는 것이 한 번 자리를 잡아버리면 다시 그것이 풀리기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어지간하면 좀 자발적인 예. 네, 그런 자가격리를 최대한 장려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 이렇게 자가격리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이것을 일일이 감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예. 현실적인 전제를 깔고 그것을 실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예, 뭐 이거 워낙에 초반부터 봉쇄에 대한 얘기는 워낙에 많이 나와서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외 사례를 지켜보면은 극단적으로 봉쇄를 한다든지 아예 못 들어오게 막는다든지 뭐 그런 방법이 뭐 거론되고 있기도 하고 실제 실행하는 국가도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그 초반기에는 사실 저희가 이 무증상기에 이게 감염될 수 있다는 거를 몰랐었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었고요. 막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는 이제 무증상기에 갈 수 있으니까 모르는 거면 막아서 쓰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예, 예. 뒤로 봤을 때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국인이 거의 91%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막기는 사실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예, 예. 여기서 지금 이탈리아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네. 우리 국민들이 외부에 나갔다 들어온 거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방역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조금 전 한 20분 전에 이제 이탈리아 교민 309명을 태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교민을 태운 전세기도 오늘 오후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앞으로 입국 예정인 나라들이 계속 있죠? 많이 네, 있죠?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이어서 마다가스카르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 그런 나라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아시아인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겹쳐서 교민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교민들이 스스로 대한항공을 접촉을 해서 귀국을 타진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국내에서도 여러 논란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피해가 심각한 나라에서 또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는 상황에서 너무 심각한 피해 때문에 결국에 정부가 지난 24일에 전세기를 투입하는 그 결정을 내린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에 오늘 이제 1차 전세기로 한 300여 명 정도가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셨는데 이제 유증상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공항에서 검사를 받고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일단 가게 되는데 만약에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게 되면 이제 14일 동안 이 격리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네. 위해서 이제 생활시설로 강원도 평창이랑 충남 천안에 시설이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곧이어 또 2차까지 500여 명 정도 더 합쳐서 500여 명 정도가 더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예, 아무튼 뭐 순탄치 않았던 귀국이었습니다만 국내로 이제 돌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다. 요 내용까지 저희가 전달해 드리면서 긴급 재난 지원금 얘기 요거 저희가 하고 해외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지급 기준 자체를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기도 하고 도대체 어느 기준점을 두고 소득 하위 70%를 정하는 것이냐 이 얘기가 있는데 아마도 좀 구체적인 그 기준들은 곧 제시가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결론 날 거라고 좀 진단하세요? 일단 이거를 소득 하위로 딱 자른다고 했을 때 걱정이 되는 거 어떻게 선별할 거냐, 그 선별에 필요한 기준, 자료가 있느냐 이 부분인데 좀 부족한 대로 그나마 좀 유력한 자료로 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이쪽에서 그나마
소득에 의한 줄 세우기가 되어 있다라고 정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좀 복합적인 변수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게 직장 가입자가 있고 지역 그렇죠. 가입자가 있거든요. 예. 건강보험료에 양쪽에 좀 기준이 다릅니다. 네.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재산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뭐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다시 조정할 거냐 했을 때는 좀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하는 여론이 정부 내에서도 강하게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불안전하더라도 빨리 커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예.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소득 하위 70%에 포함이 되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제외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총선 때, 그렇죠. 예. 공천 때 등장하던 컷오프라는 예, 용어가 예, 예. 여기서도 또 등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나오는 얘기로는 기준이 이제 부동산 금융자산 5, 6억 원 정도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이것도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고 예. 네.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서울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 했을 때는 서울 주택 중위 가격이 한 7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럼 어지간한 사람들 또 포함되는 거 아니냐. 아, 예, 그러네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건 말끔하게 해소를 할 수 없는 그런 논란일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도 재난기본소득 얘기가 나왔던 건데, 예. 어쨌든 재난기본소득을 택하지 않고 이렇게 선별 지원을 정부가 택했고 또 긴급이기 때문에 예. 빨리 이 기준은 조금 허점이 있더라도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하겠죠. 네. 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시급성이 문제인 것인데, 이걸 또 따지다 보면 지금 가장 빨리 네. 지급을 해도 이제 대통령께서 언급한 게 5월 정도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계속 이거를 기준을 나오느라고 시간을 두다 보면 이게 5월이 또 6월로 밀릴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네요. 네, 그래서 논란이 어떻게 전개되든 간에 빨리 네. 기준을 잡아서 예. 일도양단하는 식으로 전개될 자를 거 가능성이 잘라야 높습니다. 된다. 네, 정부가 예. 다음 주쯤에 이제 이 지급 기준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나라박 상황도 한번 짚어보죠. 미국에서의 확진자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한 매우 고통스러운 2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 백악관 전문가들은 최대 24만 명까지 사망할 수 있다라는 보고를 했는데, 현재 미국의 상황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그 미국이 특별한 뭐를 안 할 때, 예. 방역을 아주 적극적으로 안 할 때, 전체 한 50%에서 75% 정도가 감염이 돼야 멎을 거라고 보면 50% 정도로 보고, 지금 치사율을 전에 1%로 잡았을 때, 예. 그리고 이제 이태리는 7%, 8% 그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예. 20만에서 190만 정도를 잡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계산이 나온 거니까 예. 지금 치사율도 1.6%인 수준이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20만 명, 24만 명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사망률일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뭐 여기는 이제 지금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미국 상황이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은 긴급 자금을 미국 정부가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시민들조차도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예전에도 교민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드린 바 있고요. 근데 이게 뒤늦게 이제 마스크 착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서구, 그러니까 뭐 유럽이나 미국은 특히 아픈 네. 분들이 마스크를 주로 착용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 문화가 정착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좀 뒤늦게 이제 마스크 착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뜬금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스카프를 두르라는 얘기를 했다면서,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스카프라도 좀 두르고 다니면 안 될까, 이런 뭐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마스크를 평소에 보통 이제 구미권에서는 예.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것 자체가 좀 수상한 것이다라고 하는 네.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스크가 부족하니까 그거라도 좀 두르시라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예. 지금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 유럽에 이제 무슬림 같은 경우는 히잡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는 이제 유럽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라는 여론과 어쨌건 간에 본인이 선택할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특히 뭐 프랑스라든가 부딪히고 있는데, 예. 지금 이렇게 문화가 달라지면 히잡을 쓰는 것도 그렇게 터부시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네요. 이런 얘기조차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예. 마스크 착용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정착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한국이나 중국, 아시아권을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담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마스크 외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예. 우리는 이제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유럽이나 이제 미국에서는 보통 카페트를 깔아놓고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신발을 통한 오염이라든지 또 예. 카페트에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을 텐데, 예. 지금 그래서 이 코로나를 예방하는
그 대책 중에 하나로 예. 신발을 문 앞에 벗어두고 들어가시오라는 게 있거든요. 네. 아, 그래요? 이게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생활의 기본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나 이쪽에서도 한국의 어떤 그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새로 조명을 받을 수가 있는 거겠고 예.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여러 가지 문화, 정치, 사회적인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네. 그중에 혹시 하나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제부터는 이제 집안에서는 신발을 신지 말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 지금 말씀하시니까 교수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오염물질이 신발에 묻었을 때 그 신발을 신고 집안에 들어가는 그런 문화라든지 카페트가 깔려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오는 실제 그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그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아. 근데 그게 더 나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 게 예, 저희가 예. 이제 기침 예절을 기자할 때 이제 옷에다 하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바이러스가 한 대여섯 시간 정도 거기에 있을 거고 거기에 구멍을 통해서 이제 소멸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네. 반면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매끈한 면에서는 조금 더 오래 가는 걸로 온도 습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예. 경우에 따라서는 한 3일까지도 가는 걸로 보고 있어서 예. 이렇게 마룻바닥이 되는 거하고 카페트가 어떨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예, 예. 카페트가 이렇게 모든 것을 흡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이제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예, 네,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미국, 유럽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문화가 바뀌고 있는데 지금 WHO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네.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도 있는데요. 네, 이거 좀 일반론적으로 한번 새겨볼 만한 건데 이제 과학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기구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과학기술이라는 게 그냥 그 기술 자체에만 몰입을 해가지고 사회적인 상식이 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네. 정치적으로 여러 판단들을 거쳐서 하는 것이고 예. 전문가분들께서도 얘기를 할 때 이제 사회적인 환경이라든지 여러 배경들을 신경을 써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WHO는 더 이상 못 믿겠다 이런 불신론으로 갈 필요는 없겠지만 예. 동시에 이제 사회적 비판의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네. 그리고 어떤 유력 기구의 의견도 걸러서 듣거나 혹은 토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WHO도 다시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예. 독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내에서는 지금 세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곳이 바로 독일인데요. 독일에서는 지금 사진 미사가 등장했고 신자들이 그 300장 정도의 사진을 성당에 놓고 미사를 진행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수님? 네, 그 드라이브 스루로 이제 신자를 만나는 걸 저는 이제 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고 이때가 지금 사실 문제가 감염 자체도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예. 독일이 유럽에서 세 번째로 확진자가 많지만 맞습니다. 의료 시설에 있어서 예. 중환자 케어에 대한 시스템이 발달한 관계로 이제 예. 가장 낮은 1% 이하대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감염도 문제가 되지만 네. 환자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게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을 신도를 이렇게 직접 드라이브 스루로 보신다던가 예. 아니면은 미사를 통해서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가 신도들한테 전해진다면 예. 심리적 안정을 얻고 이런 거에 잘 따르는데 훨씬 예. 좋은 영향을 미칠지 않을까 싶어서 예. 굉장히 좋은 시도인 것 같고 재미있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이제 상황을 사실 진풍경이라고 조금 네. 긍정적으로 미화시켜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 사태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우리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뭐 이제 이런 어떤 저희가 진풍경이라고 그냥 표현한다면 뭐 유럽이나 뭐 다른 미국 일대에서 벌어지는 풍경 중에 이거는 좀 진풍경이라고 혹시 기억나는 그런 장면이 있으세요? 어떤 장면들이 있습니까? 저도 아무래도 이 신도 사진 300장이 그러세요? 이제 가장 기억에 날 것 같고요. 뭐 이거는 진풍경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좀 훈훈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네. 미사를 그냥 중단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온라인 예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 한번 얼굴을 잊어버리지 말자. 예. 한번 보자라는 의미에서 사진을 또 300장 놓은 것이고 지금 이 외에도 종교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 코로나로 인한 변화들이 예. 예견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새로운 형태의 애국심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예.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국심이 예전까지는 일정 부분 다른 나라에 대한 배타적 성격이라든지 네. 예. 뭐 획일적인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애국주의가 발현되기도 했는데 이제는 이제 공동체주의에 가까운 네. 애국심 이건 좀 긍정적인 측면이겠습니다. 같이 이 사태를 이겨내자라고 하는 예. 그런 것들이 발현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의회가 가상화될 것이다. 예. 라는 그런 또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예,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묵상 중심의 종교 문화가 자리 잡을 것이다. 예, 예. 예, 단체로 여럿이 모여 있는 것이 이제 감염에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예. 식으로 또 다른 예배가 또
일어나는 건데 예. 이 김에 이제 뭐 굳이 집회라기보다는 마음 스스로 이렇게 명상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좀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될 거다라는 또 예측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힘든 상황일수록 좀 세계 전체적으로 좀 서로 돕고 또 이런 국제적 공조가 가장 필요하고 또 눈에 띄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